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탈핵 등 원전 관련 공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우드펠릿을 쓰는 발전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환경오염도 우려됩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영덕 관광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전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월성 1호기 영구 폐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탈핵 시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해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 진앙지를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활성 단층에 대한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 원전 6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저는 아예 연구 가동 중단하고 폐로 절차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후쿠시마 참사에서 보여지듯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다며 탈핵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전력 소비 줄이기,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 확대 등 탈핵을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의당은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 탈핵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정책과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재설정, 원전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 등 실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핵 문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탈핵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각종 현안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이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월성 원전의 늑장 보고 논란이 제기됐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공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원전에서 지진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 원안위에 대한 원전 사업자의 구두 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30분 이내 즉시 보고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또 원전 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 발생 시점으로 부터 24시간 이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했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 시한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 감시 운동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시민의 눈 회원들은 오늘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번 대선 기간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는 취지로 발족한 시민의 눈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7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목자 펠릿 등을 연소시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투자자가 확정돼 내년 3월 말쯤 착공 예정인데 발전소 반경 5km 안에 인구가 밀집한 양덕동이 포함되어 있어 집단 환경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목재 톱밥을 압축해 만든 연료인 우드 펠릿을 주로 사용하는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지난주 투자자 확정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영일만항 3산업단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2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110메가와트 용량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와 부지 용도 변경 등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앞장선 포항시는 동남아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인 목재 펠릿을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영일만항의 물동량과 고용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환경 오염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면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영일만항 활성화와 건설 경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향후 지역 주민 설명회와 함께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현행 발전소 건설 관련 법률은 반경 5km 이내 지역을 영향권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항의 최대 인구 밀집지인 양덕동이 5km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집단 민원이 우려됩니다. 석탄만큼이나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유치를 결정한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업계에선 수입 연료의 높은 수익을 보장해줘 시장을 왜곡시키고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잠식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을 방문한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이 KT 빅데이터 센터에 KT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속도로 개통 전 주당 15만 4천 명이던 관광객 수가 개통 이후 33만 3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덕군은 향후 몇 달간 모니터링을 거쳐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광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쳐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참에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으로 수출길을 돌려서 시장 다변화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인 대구 경북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올해 7.6%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세계 3대 성장 시장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Textiles, garments, auto components, medical devices, and of course electronics. In each of these areas, we believe India should be your next big blue ocean for Korean companies to come. 전문가들은 13억의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인도가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인도 내 국산화가 낮은 분야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반 진출 수요를 활용하되 이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인도를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소비력이 강한 인도 시장을 겨냥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을 공략하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섬유나 의류 쪽하고도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매칭을 시켜가지고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글로벌 무역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이 지역 경제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릉군 자매우호 도시 주민과 독도 명예 주민에게 울릉도 여객선 운임이 최고 40% 할인됩니다. 울릉군은 포항과 경주시를 비롯해 성남시와 안양시, 부산, 수영구 등 자매우호 도시 주민들에게 여객 선사별로 6월부터 9월까지 대저해운은 30%, 태성해운은 10에서 40%, 정도산업은 40% 여객선 운임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 일요일은 제외되고 여행사를 통한 표 구매와 경로 장애 등 중복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경주를 거쳐 경남 거제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포항시는 금화여행 등 2개사가 지난 15일부터 거가대교를 타고 거제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해 하루 6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에서 환승하지 않고 바로 거제까지 갈 수 있어 4시간 30분이 걸리던 시간이 3시간 20분으로 단축되고 운임도 일반 기준 23,100원에서 15,800원으로 크게 절감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 동해안 출신의 도의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A씨가 운영하는 회사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금융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았을 뿐 회사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다소 주춤하지만 포항시 장학회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포스코 신우장학회는 오늘 포항시에 회원들의 회비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고 주식회사 장원과 주식회사 CNT도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장학금을 내놓았습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지난해 포항시 출연금 5억 원을 포함해 1,300여 건의 9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이 모여 현재 장학회 기금은 34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3월 정례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전 지역 공약 점검과 연안 침식 가속화에 대한 다각적인 취재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형산강 수질 오염과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대책과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방송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춘분인 오늘 하늘은 흐렸지만 기온이 꽤 올라서 완연한 봄 기운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봄비가 내리면서 공기마저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 오늘 밤 시작된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나서 찬 공기가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울진이 9도에 머물겠고요. 포항도 11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경주의 경우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미리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7도, 영덕 8도, 포항 9도, 경주 6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이 9도, 영덕과 포항 11도, 경주 14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5도, 오후에 7도고요. 독도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는 내일 오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먼 바다에도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와 HC그룹이 오늘 포항시청에서 포항시 농수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희창물산은 앞으로 동생이 대표로 있는 미국의 H마트에 포항의 진미 오징어와 젓갈, 떡국떡, 된장 등 20여 개 제품을 수출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30억 원이었던 농수특산물 수출이 올해는 50억 원으로 늘어나고 수출 국가도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캐나다 중심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강소기업을 더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포항 테크노파크를 통해 희망업체를 추가로 접수한 뒤 현장 확인 등 4단계의 심층평가를 거쳐 10개 내외 기업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연간 3천만 원 한도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 운전자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5년부터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32개사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이후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독감이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표본감시 병의원을 찾은 학령기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이 1000명당 11.2명으로 전주 5.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독감 유행은 1, 2월에 잠시 주춤했다 3, 4월에 다시 치솟는 M자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손 씻기와 기침 재채기 할 때 팔뚝으로 가리는 기침 예절 등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비 줄이기에 적극 나섭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만족형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늘리고 돌봄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 원으로 2007년 통계 집구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논밭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 효과는 낮고 이로운 곤충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관행적인 논밭 태우기로 애멸구나 벼물바구미, 끝동 매미충 등 해충류는 11%가 방제되지만 거미나 톡독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곤충이 89% 죽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충들은 야산 땅속과 논밭의 잡초뿌리에 붙어 월동하기 때문에 불을 놓아도 잘 죽지 않는다며 논밭 태우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장대진 의원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경상북도가 유일하고 포항과 경주, 청도 등 전국 5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 지역 식당과 미용실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61차례에 걸쳐 상가에 침입해 현금과 노트북 등 모두 2,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